혹시 내가 만든 바이브 코딩 결과물이 프로토타입 수준에만 멈춰 있지는 않으신가요? 일관되지 않은 코드, 잦은 버그와 보안 문제, 비즈니스 로직은 빠진 그냥 화면만 구현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19개 프로덕트를 만들면서 완성한 바이브 코딩 6단계 세팅법을 공유드릴게요. 복사 붙여넣기만으로 로그인부터 비즈니스 로직 구현, 똑똑한 AI 개발팀을 만들고 실제 배포까지 가능합니다. 딱 한 번만 세팅하면 되니까요. 영상이 길더라도 한번 끝까지 시청하시면 정말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바이브 코딩 세팅법을 다루기 위한 예시 프로젝트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러브라인이라고 하는 게임인데요. 하트시그런이라고 하는 예능을 보면은 밤마다 익명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긴장감 있는 게임을 실제 오프라인 모임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웹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미팅이랑 동아리 MT 등에서 뭐 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간단한 이 서비스에 대한 기획을 하자면 처음에 자신의 캐릭터와 MBTI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5분 또는 7분에 한 번씩 어떤 질문이 날라오게 되고요. 그 질문에 따라서 해당하는 사람을 선택하고 간단한 메시지를 입력하게 됩니다. 그 메시지는 동물 캐릭터로 나오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는 익명인 상태인 거고요. 그리고 이 익명이 누군지 추정을 한번 해보는데 그거를 서로 이제 지목이 됐으면은 서로 아이스크림을 먹고 오는 산책 타임을 가진다. 게임으로 한번 기획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게임을 모두 다 구현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지만 이 게임을 기획하고 기본 프로젝트들을 세팅하는 6가지 세팅법을 해볼 거고요. 실제로 로그인이나 구현 정도는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배포까지 해보고 그 다음에 개발팀, 에이전트, 자동화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되면 저희가 간단한 텍스트만 입력을 해도 제가 지하철에 있든 버스에 있든 실제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첫 번째는 커서 AI를 켜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가장 하단에 있는 이 터미널을 열게 되고요. 이 터미널에서 저희가 기본적인 세팅들을 하고 프로젝트를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Next.js를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Next.js이지만 저희가 Shadcn UI라고 하는 UI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이거를 활용하면 되게 쉽게 컴포넌트들, 완성도 있는 컴포넌트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복사를 해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복사하고 커서로 들어와서 터미널에서 복사를 해줘볼게요. 실행을 해주고요. 선택하는 게 나오는데 첫 번째 걸 선택을 해주고요. 프로젝트 이름은 러브라인 게임 일단 쳐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테마 색상을 쓸 거냐고 나오는데 아무거나 일단 설정을 하고 넘어가고요. 저희 프로젝트가 세팅이 되었고요. 이 프로젝트를 커서에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서에서 이렇게 열면은 저희 프로젝트가 세팅이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바이브 코딩을 할 때 만약에 저희 아까 얘기했던 게임 기획을 처음부터 그냥 빈 프로젝트에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부분들을 설치하고 하는데 뭐 에러가 나거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프로젝트 세팅과 전체 구조를 짤 때는 AI 없이 좋은 코드와 좋은 구조를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Shadcn UI 컴포넌트를 다 다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명령어를 복사를 하고 다시 커서에 와서 아래에서 터미널을 열고 복사를 해주고 엔터를 누르면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컴포넌트들이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다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화살표 위아래로 이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선택이 됩니다. 이 컴포넌트들을 다 설치를 하고 나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설치가 시작이 되고요. 기타 필요한 설정들은 다 뒤에서 알아서 돌아갑니다. 네, Shadcn 컴포넌트가 다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여기 좌측에 보시면은 컴포넌츠라고 하는 폴더가 있는데 여기 안에 UI라고 하는 또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 이렇게 컴포넌트들이 다 다운이 받아진 상태이고요. 이것들을 저희가 활용을 해서 코드를 짤 예정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커서 룰, 커서의 규칙을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커서 룰이라는 거는 이 커서 AI에서 저희가 세팅을 하는 프롬프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에이전트가 스스로 동작하는 워크플로우를 정의하는 겁니다. 이 워크플로우라고 하는 것은 업무의 흐름인데요. 이때는 어떤 문서를 봐야 하고 어떤 작업에서 어떤 프로세스로 작업해야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워크플로우라고 정의를 하고 그래서 개발에서도 마찬가지로 특정한 이런 워크플로우가 있거든요. 개발을 할 때 지켜야 하는 워크플로우. 그래서 이 개발자의 정돈된 워크플로우를 저희 커서에게 이식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없는 상태에서 실행을 하게 되면 매번 동일한 상황에서 다른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코드가 규칙성이 없어지고 버그도 많이 생기고 기능도 제가 원하는 대로 구현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저희가 이 워크플로우를 이식시키면서 잘하는 개발팀의 그 워크플로우를 이 커서 AI한테 복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딱 한 번만 제대로 세팅을 하면 잘하는 개발팀이 저희 대신에 일관되게 기능들을 구현을 하고 코드의 일관성도 지켜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룰들을 세팅을 하냐면 일단 4가지를 크게 잡았는데요. 첫 번째는 PRD라고 하는 서비스에 대한 기획 문서입니다. 이것을 세팅을 하고요. 그리고 코드 스타일을 또 세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관된 코드 스타일로 이제 코드가 작성이 되면 버그 발생이 줄어들고 추후에 개발 부채도 줄어들게 됩니다. 저희가 단순히 프로토타입 이상을 지금
개발을 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코드 스타일을 세팅해 주는 게 굉장히 유용하고요. 그리고 태스크 폴더와 태스크들을 세팅을 하는데 태스크 마스터 AI라고 하는 서비스나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저는 커서 AI에서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스크를 구체적으로 저희가 정의를 함으로써 코드 작업의 성능을 높이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워크플로우 메모장을 세팅을 하는데요. 그 하나의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AI 에이전트가 많은 실행을 거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어떤 일들이 그동안 있었고 내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메모장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하나씩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커서 룰은 닷커서라고 하는 폴더 내에 이제 이 네 가지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을 커서에서 한번 이 구조에 맞춰서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폴더 우측 상단에 이 폴더 버튼을 누르고 닷커서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 폴더 안에는 이제 두 가지의 또 폴더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룰스, 아까 얘기했던 규칙과 그리고 태스크라고 하는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폴더 구조는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개발하면서 편하게 사용했던 방법을 공유 드리는 겁니다. 네, 이어서 첫 번째 PRD를 한번 세팅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템플릿 PRD를 제가 작성을 해놨고요. 이거를 여기에 복사를 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로 오셔서 룰스 안에 이 뉴 파일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복사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 안에 이 전체의 코드를 그대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작성하는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하기 때문에 추후에 공부를 해보시고 직접 수정해보고 어떤 방법들이 좋은지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복사를 해줍니다. 다음으로는 PRD를 저희가 이 템플릿을 기반으로 해서 PRD를 생성을 해낼 건데 그 전에 일단은 나머지 코드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코드 스타일도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스타일대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코드 스타일 또한 룰스 폴더 안에 들어가면 되고요. 하나씩 토글을 열어서 일단 파일명을 복사를 해주고요. 그리고 룰스 안에 파일을 또 생성을 해서 이렇게 엔터를 쳐서 파일을 만들고 코드 스타일을 저희가 복사를 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서버 액션은 저희 서버에서 비즈니스 로직을 다루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반적으로는 API 측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룰스를 이렇게 다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룰스를 다 세팅을 해 주었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PRD 세팅으로 돌아와서 아까 템플릿을 기반으로 저희의 PRD, 저희 아까 러브라인이라고 하는 서비스 기획에 맞는 PRD를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템플릿을 아까 복사를 했었기 때문에 이 프롬프트를 가지고 한번 저희가 복사를 해볼게요. 커서가 처음이신 분들에게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이쪽 좌측은 저희가 폴더를 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여기는 코드를 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우측은 커서 AI와 대화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템플릿 PRD를 채팅에 드래그로 끌어서 가지고 와주고요. 그리고 아까 복사를 했던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 전문 기획자가 아니기 때문에 템플릿 PRD의 내용을 함께 채워가야 한다. 내가 상상하는 유저의 동작과 반응을 설명하면 기능을 정의하고 이를 포함하는 도메인을 정의해줘. 그리고 각 기능이 맞는 유저 플로우를 다이어그램과 자연어로 정의하고 비즈니스 로직과 수도 코드로 정의해줘. 먼저 유저 플로우 흐름을 보았을 때 빠진 것 같은 흐름이 있다면 나와 함께 유저 플로우를 디벨롭해줘. 이 유저 플로우라고 하는 것은 유저가 실제로 경험을 하게 되는 그 앱에서의 동작과 반응인데 그 흐름을 이제 기반으로 전체적인 기획안을 만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초안과 유저의 흐름을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기획안을 보여드렸던 내용을 여기 이제 입력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한번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몇 가지 질문들을 줬고 이 질문들이 완성이 돼야 저희 어떤 비즈니스 로직이 명확하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고 다시 한번 기획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이러한 예외 사항들을 찾아서 저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조금 더 기획안이 완성도가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답변을 하고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의 PRD 문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엄청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이어그램까지 그려서 유저 플로우가 정해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로드맵까지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른 커서 룰을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작성한 PRD에 맞는 태스크들을 설정을 할 건데요. 태스크스 폴더 안에 저희가 태스크들을 정의를 할 건데 일단 첫 번째로 템플릿 태스크를 먼저 복사를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태스크 파일들을 쭉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걸 복사를 하고요. 여기서 저희가 이제 특정 파일들을 연결을 해야 됩니다. 태스크를 작성해줘. 여러 개의 태스크로 쪼개서 정의가 되어야 하고 저희 코드 규칙을 명확하게 인지하게 되기 때문에 이 룰스, 아까 얘기했던 코드 스타일 있죠? 거기 있는 폴더를 싹 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넣을 수가 있고요. 태스크 파일명은 이렇게 작성을 해주고 템플릿 태스크를 템플릿으로 참조해서 작성을 해줘 하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태스크를 다 정의를 했고요. 총 7개의 파일을 제작을 해 주었습니다. 이의 규칙을 준수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백엔드, 프론트엔드 순서로 구현을 순서를 잡아놓은 것. 네, 이렇게 태스크까지 세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워크플로우 룰을 세팅을 할 건데요. 이 워크플로우는 이 태스크 하나하나를 에이전트가 작업을 해 나갈 때 그 태스크의 현재 어떤 상황이고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뭐 이러한 메모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방금 태스크도 거의 5분 넘게 뽑아냈는데 이 태스크가 길어질수록 자신이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스테인리스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이 메모장으로 한번 해결을 해볼게요. 그래서 workflow state.md를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여기 커서에 폴더에 저희가 넣고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워크플로우는 추후에 한번 사용하는 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세팅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수파베이스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애스 서비스를 사용을 할 거고 여기 들어가서 프로젝트 세팅을 하고 환경 변수들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거의 복사 붙여넣기 그 다음에 클릭하는 정도로만 충분히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슈퍼베이스에 들어가면요. 로그인이 돼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프로젝트 창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제 뉴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들어가면 회사명과 여기다가 러브라인 게임이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사이즈는 가장 작은 걸로 하고요. 데이터베이스의 비밀번호를 저희가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generate password라고 해서 생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패스워드도 저희가 복사를 해가지고 바로 추후에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서울로 데이터베이스 위치를 설정을 하고요. 저는 이제 유료 버전을 사용하고 있어서 과금이 나가는데 무료 버전은 프로젝트를 최대 2개까지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서로 와서 환경 변수라고 하는 다덴브 파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를 생성하기 전에 이 환경 변수들을 싹 복사를 해서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저희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내용들을 입력을 할 거고요. 환경 변수 값들은 절대 노출이 되면 안 됩니다. 저는 튜토리얼용으로만 활용을 하고 다시 다 DB를 새로 만들 거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패스워드 복사를 하고요. 이쪽 부분에 두 번째 열에 이렇게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create new 프로젝트를 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되면 처음에 프로젝트 API 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부분을 복사를 하고 여기 밑에 가장 하단에 이제 복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서비스 롤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도 리빌 버튼을 누르고 복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입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 저희 프로젝트 URL을 또 복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네 번째에 복사를 해주고요. 저희 URL에 두 번째 부분이 저희 프로젝트 아이디라서 이걸 또 복사를 해서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DB 세팅을 이걸로 이렇게 마칠 수 있고요. 슈퍼베이스 관련한 패키지를 복사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 설치가 끝나면 이제 드리즐 ORM을 세팅을 할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패키지부터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거의 하고 있는 거는 복사 붙여넣기, 그 다음에 텍스트 입력. 저희 코드는 지금 건드리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설치가 되었고요. 다음에 마찬가지로 드리즐 ORM도 이제 환경 변수 세팅을 해주고요. 그래서 복사를 해서 이 환경 변수의 맨 위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몇 가지 바꿔줘야 하는 게 있는데 이 프로젝트 아이디를 이 가운데 대괄호에 이렇게 바꿔주고요. 두 개가 있고 두 개 다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패스워드라고 하는 부분도 복사를 해서 이쪽에 대괄호를 교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버 리즌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복사를 해와야 되는데 슈퍼베이스에 오시면은 상단에 커넥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커넥트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을 하면 그 다음 저희가 우측 끝에 ORM이라고 있죠. 여기서 to를 드리즐로 변경을 하고 나와서 보면 아까 저희가 입력하던 게 여기 있죠. 여기에 패스워드 다음 부분 AWS nodeist 2 여기까지 복사를 해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골뱅이 사이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관련 코드를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db라는 폴더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이 세 개의 파일을 넣어주게 되는데요. 일단 index.tx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db라는 폴더를 만들고 여기 안에
파일로 index.tx를 집어넣습니다. 다음에 파일도 다 코드도 복사를 하고요. external schema라고 하는 부분도 복사를 해서 넣어줄게요. schema.tx도 파일을 추가를 해볼게요. 그리고 package.json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오셔서 여기 하단에 있는 곳에서 저희는 스크립트라고 하는 부분에 몇 가지를 추가하겠습니다. 여기 볼드체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다 복사를 해서 넣어주시고, 그 다음 여기에 이제 컴마가 없어서 컴마 부분까지 넣어주십니다. 그 다음 여기 보면은 프로젝트 명을 지금 맞추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명을 아까 다덴브 파일에서 가지고 와서 넣어보겠습니다. 여기 프로젝트 ID 값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이 슈퍼베이스 에러는 저희가 이제 슈퍼베이스 관련한 세팅을 이제 코드를 또 복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거 한번 복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utils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고요. 여기에 또 안에 슈퍼베이스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어 줄게요. 여기서 browser.ts를 슈퍼베이스 폴더 안에 넣고요. 열어서 내용을 복사하겠습니다. 나머지도 다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helper.ts는 이 슈퍼베이스가 아니고 utils 폴더에서 저장을 해줄게요. 이것은 추후에 저희가 구글 로그인을 설정할 때 쓰이는 코드라서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리고 middleware.ts가 또 있는데 얘는 프로젝트의 가장 하단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utils 폴더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middleware와 마찬가지로 drizzle.config.ts라고 하는 파일도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미드웨어와 마찬가지로 이 밖에 존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안에 코드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types의 database.types.ts를 빈 파일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폴더에 빈 폴더로 types라고 하는 폴더와 여기 이거 복사해서 넣어보겠습니다. 새 파일을 누르고 네, 일단 비어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db와 코드를 연동하는 명령어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migration applied successfully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 db와 코드를 연동을 하는 거고요. 네, 그럼 한번 첫 번째 워크플로우를 저희가 AI 에이전트에게 지시를 내려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프롬프트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실행을 해볼게요. 일단 새로운 채팅을 열고 선택되어 있는 것들을 다 지우고요. 자, 이제 태스크 파일을 저희가 먼저 추가를 해야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셋업 이걸 먼저 여기다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태스크를 워크플로우 스테이트 메모장에 정리해서 구현에 들어가고 저희의 룰스 또 폴더를 넣어주겠습니다. 룰스에 있는 코드 규칙이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어널라이즈 단계부터 진행해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먼저 어널라이즈 단계부터 시작을 하면서 저희 전체 코드들을 확인을 하고요. 워크플로우에서 진행 계획을 작성을 합니다. 네, 이렇게 워크플로우 스테이트를 초기화하고 어널라이즈 단계에서 저희가 지금 해야 하는 이 태스크에 해야 하는 일들을 정리를 해 주었고요. 그래서 현재 DB 스키마를 짜고 있어요. 그래서 슈퍼베이스에 이제 이 DB를 그대로 들어갈 건데 우리 비즈니스 로직에 맞춰서 이 DB가 들어가도록 이제 짠 거고 저희 아까 태스크에 따라서 이게 이제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태스크에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자동으로 워크플로우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하고 코드를 직접 수정하고 이러한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스키마 파일도 직접 수정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 DB를 작성한 스키마에 맞춰서 마이그레이트 하는 절차가 있고요. 이거를 실행을 해주면 슈퍼베이스 테이블에 바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apply successfully가 떴고 슈퍼베이스를 확인을 해보면 여기에 테이블들이 지금 생성이 되어 있죠. 네, 이어서 계속 워크플로우 태스크 1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시드 데이터를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가차 데이터입니다. 네, 시드 데이터도 추가를 완료를 했습니다. 새로 고침을 해보면 시드 데이터 퀘스천들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네, 결과적으로 워크플로우를 완전히 완료를 했고요. git 커밋까지
작성을 한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태스크 하나가 끝났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GitHub에 올라갔으니까 저희가 GitHub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배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포를 하는 이유는 저희가 구글 로그인을 한번 달아볼 건데, 사실 이 기획에는 구글 로그인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어떻게 로그인이 쉽게 이루어지는지 보여드리고자 이제 구글 로그인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에 첫 번째 GitHub 새로운 레포지터리를 만드는 버튼을 누르고요. 여기서 저는 러브라인 게임으로 레포지터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빗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create repository를 하고요. 그리고 하단에 보면은 두 번째 명령어 줄이 있어요. 이걸 복사를 해서 또 커서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사를 해서 넣으면 GitHub에 저희 코드가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버셀이라고 하는 배포 플랫폼에서 배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셀을 클릭을 하고요. 전 이미 배포가 되어 있는 게 많아서 네, 우측에 Add New 프로젝트를 누르고 저희 코드 중에서 이 부분을 임포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대로 이 상태에서 그대로 디플로이를, 사실 그 전에 저희 다덴브 파일을 여기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복사해서 넣어보겠습니다. 쉽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한번 익혀보시라고. 네, 이렇게 다 넣은 상태에서 디플로이 버튼을 눌러볼게요. 네, 우선 배포가 완료되었습니다. 뭐 저희가 사실 DB 설정 말고 지금 페이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진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동작은 안 할 거지만 지금 구글 로그인을 설정하기 위해서 배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슈퍼베이스에서 구글 로그인을 설정하기 위해서 URL들을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다시 슈퍼베이스에 들어와서 좌측에 Authentication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URL Configuration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부분에 들어오시면 저희의 버셀에 도메인 부분이 있거든요. 이 도메인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베이스의 사이트 URL에 이렇게 복사를 해서 넣고요. 앞에 HTTPS 넣어주시고, 만약에 제 실제 도메인을 연동을 하시게 되면은 그 도메인으로 연동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하단에 있는 리다이렉트 URL도 그대로 복사를 해서 넣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가운데 있는 거는 사실 여기 있는 부분을 복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가 제 조직의 이름인데 여기 부분을 이제 유지를 한 채로 이 앞에 부분에 별표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넣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가 제 버셀 오가니제이션이고 그 앞에 이렇게 별표를 넣어주면 됩니다. 마지막은 저희가 아까 도메인으로 넣었던 이 부분의 뒤에 별표 2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리다이렉트 URL을 설정을 마쳤고요. 그리고 구글 로그인을 사인인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곳에 가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하단으로 내리다 보면 구글이 있거든요. 우측에 구글 로그인 사인인을 해주고요. 여기에 이제 몇 가지 값들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저희가 구글 로그인에 들어가서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구글 로그인에 들어오시면은 여기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좌측 상단에 프로젝트 선택 도구에서 새 프로젝트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이름으로 러브라인 게임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들기를 누르고요. 만들어지면 프로젝트 선택을 우측에서 해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API 및 서비스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좌측에 보시면은 OS 동의 화면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앱 이름으로 러브라인 게임이라고 입력을 하고 이메일을 선택하고 대상을 웹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연락처 정보에도 이메일을 입력을 한 후에 동의하고 만들기를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OS 클라이언트를 저희가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그래서 OS 클라이언트를 그대로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 유형을 선택을 하는데 저희는 지금 웹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웹 어플리케이션을 클릭을 하고 웹 클라이언트 L 그대로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승인된 자바스크립트 원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저희의 도메인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서 입력을 했던 사이트 URL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입력을 해줍니다. 다음으로 슈퍼베이스에 오시면 아까 멈춰져 있는 화면에서 컬백 URL이라고 하단에 있는데요. 이거를 복사를 해서 승인된 리다이렉션 URL에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만들기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OAuth 클라이언트가 생성되었다고 하면서 클라이언트 아이디가 나오는데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스파베이스에 넣어 보겠습니다. 다음에 확인을 해주고요. 다음으로 데이터 XX라고 하는 좌측에 있는 것을 클릭을 하고 범위 추가를 해줍니다. 여기서는 위에서 3개 정도만 클릭을 해주고요. 그래야 승인 절차를 밟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클라이언트 시크릿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비어 있잖아요. 여기는 구글에서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클라이언트에서 클릭을 하고 클라이언트 보안 비밀번호를 복사를 해서 여기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이브 하면 이제 구글 로그인이 세팅은 됐는데요. 그럼 이제 저희 코드에서 얘를 구현을 또 해 주어야 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코드를 복사해 주면 되는데요. 커서로 와서 앱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여기서 us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고 또 callback이라고 하는 폴더를 만듭니다. 그리고 route.ts라고 입력을 하고 이 안에 있는 코드를 복사를 합니다. 네, 이어서 도메인 폴더를 만듭니다. 도메인 폴더는 가장 바깥에 도메인즈로 생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us라고 하는 도메인을 만들고요. 여기 안에 파일을 하나씩 만들어 보겠습니다. actions.ts를 복사해서 넣어주고요. 그리고 us 안에 또 요거를 클릭한 후에 components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고요. 여기 안에는 os signin txs라고 하는 파일을 복사해서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복사를 해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키마스를 us 폴더에 추가를 해주고 코드를 복사해서 입력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의 코드를 다 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개발 환경에서 구글 로그인이 제대로 동작을 하는지 명령어를 입력을 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노션에서 이 명령어를 복사를 해주고요. 명령어를 복사를 해서 커서로 오신 다음에 터미널에서 명령어를 복사를 해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개발용 서버가 나오고요. 이 주소를 복사를 해서 네, 그러면 바로 로그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로그인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고요. 저희가 미리 만들어놨던 코드에서 구글 로그인을 할 수 있는 버튼이 생겼습니다. 이 구글 로그인 버튼을 클릭을 해서 로그인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구글 로그인 플로우가 나오고요. 계속 버튼을 눌러서 로그인을 진행을 하면 바로 홈 화면으로 넘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그인이 된지 실제로 확인을 하려면은 우측 상단에 개발자 도구를 열면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구 더보기에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쿠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저희의 로그인 정보가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베이스에 좌측 어센티케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들어오시면 유저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저희가 로그인한 이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구글 로그인까지 완료를 했는데 한번 git 커밋을 찍고 실제로 개발 환경 말고 배포 환경에서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커서로 오셔서 뉴 챗을 엽니다. 그리고 네, 현재 구글 로그인 구현을 완료했고 수정된 모든 파일을 git 커밋을 작성해 달라고 입력을 해서 커서가 직접 git 커밋을 찍도록 하는 것입니다. git 커밋을 찍는 것은 이제 버전을 관리하는 것인데 이거를 통해서 저희가 배포를 할 때 자동으로 배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자동으로 커밋이 돌고 있고요. 네, 이렇게 git 커밋 작업이 완료가 되면 git 허브에다가 코드를 업데이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터미널을 여신 후에 git push라고 입력을 하면 GitHub에 올라가는 것이 완료가 됐고요. 네, 실제 GitHub에서 업데이트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사용하면 좋은 점은 GitHub 커밋을 하면은 바로 이렇게 새로운 배포를 자동으로 열게 되고요. 배포가 현재 완료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배포된 웹 서비스에 접속을 해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배포 환경인 이 URL인데요. 이것은 누구나 이제 접속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 컴퓨터에 로컬에서 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에러가 현재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배포 환경에서는 저희가 로그인이 끝나고 돌아갈 주소를 명확하게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를 버셀의 환경 변수라고 하는 곳에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프로젝트로 오셔서 세팅스 좌측에 환경 변수 부분에서 저희가 처음에 배포할 때 추가했던 것처럼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이 추가할 내용은 next public site URL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값에는 저희 도메인 정보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요.
환경 변수나 이러한 설정들을 바꾸게 되면 재배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우측 하단에 있는 재배포 버튼을 눌러서 리디플로이 버튼을 누릅니다. 디플로이먼트를 한번 확인을 하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배포가 완료가 되었고요. 다시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접속을 하면 다시 로그인 화면으로 나오고 저희 최근 로그인이 이렇게 찍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복사한 코드에 다 담겨 있는 거고요. 이어서 구글 로그인을 진행을 하고 네, 바로 저희 홈 화면으로 넘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아까 개발자 도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로그인이 잘 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로그인 정보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구글 로그인을 완성을 했고요. 이 링크로 친구들, 가족 누구나 쉽게 접속을 해서 구글 로그인까지 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이 서비스 배포까지 완성을 한 것입니다. 네, 이제부터는 저희가 초반에 세팅을 했던 커서 룰의 태스크들을 하나하나 이제 구현을 해 나갈 건데요. 이것을 구현하기에 앞서서 백그라운드 에이전트라고 해서 저희와 동시에 백그라운드에서 개발을 해 나가는 그런 환경을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측 상단에 커서 세팅을 열고요. 아래로 내리다 보면 백그라운드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에이전트를 이제 세팅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단에 있는 컨피규레이션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씩 처리를 하면 되는데요. 이 버튼을 클릭을 해주고 네, 그리고 usage based pricing이라고 있는데 사실 백그라운드 에이전트는 프로 요금제 이상을 결제하신 분들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백그라운드 에이전트가 없어도 커서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만 백그라운드 에이전트가 있으면 여러 가지의 개발 태스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시간적으로 절약되는, 제가 꼭 붙어있지 않아도 여러 명의 개발자들이 동시에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20의 요금제를 저는 결제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GitHub 액세스를 확인을 하고 베이스 엔바이먼트를 셋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파란 버튼을 클릭을 하고요. 그러면 저희의 커서를 클라우드 위에 이제 올리게 되고요. 세팅이 되면 클라우드 환경에서 저희 커서를 그대로 복제를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 폴더들도 다 담겨 있고 스냅샷으로 저장을 한 후에 그대로 저장을 하고 넘어갑니다. 사실 백그라운드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MCP가 설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MCP를 설치하는 방법이 또 있는데 그거는 다른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네, 백그라운드 환경을 이제 검증을 했고요. Everything Works를 클릭을 하고 모든 것이 세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New Background Agent를 클릭을 해서 백그라운드 에이전트를 실행을 하려고 했을 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것을 이제 Git 커밋을 통해서 GitHub에다가 저희가 이 설정된 데이터를 업로드를 해야 합니다. 네, 이제 GitHub에 올라갔기 때문에 에이전트가 환경을 확인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저희가 한번 태스크를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노션에 있는 프롬프트를 복사를 해서 넣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했던 워크플로우 프롬프트와 동일하고요. 태스크를 다른 것을 넣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태스크를 가지고 와서 넣고 아까처럼 룰스를 그대로 폴더를 넣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백그라운드 에이전트에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백그라운드 에이전트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고요. 저희가 실제로 여기서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는 세 번째 태스크를 제 환경에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태스크로 바꿔서 그대로 여기서 실행을 하고요. 좌측에는 현재 저희 로컬에서의 실행과 백그라운드 에이전트에서의 실행이 동시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지금 백그라운드 에이전트에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로컬에서도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상 백그라운드 에이전트 여러 개 쓰게 되면 저희가 동시에 다 이러한 작업들을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무려 한 12분간의 실행 후에 2300줄의 코드를 추가하고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크레이 플리캐스트라고 해서 이것을 GitHub에 저희가 다른 버전으로 올려놓고 코드를 합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플리캐스트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GitHub으로 자동으로 연결이 되고요. 여기서 파일 체인지 된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고 보통 이제 GitHub을 하지만 우선 크레이 플리캐스트를 진행을 해서 그냥 바로 합쳐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자동으로 또 배포가 되기 시작하고요. 이런 환경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추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그라운드 에이전트가 아닌 현재 저희 로컬 에이전트에는 계속 돌고 있고요. 꽤 오래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한 10분 정도는 넘은 것 같고요. 네, 이제 에이전트가 꽤 많은
저희 기획안에 있는 것들을 완성을 했는데요. 그것들을 한번 실행을 해보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뭐 조금 더 수정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에이전트가 직접 수정한 것들, 제가 코드는 안 짜고 말로만 이제 명령을 내리면서 한 상태고요. 현재 배포된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방을 한번 만들어 보고요. UI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저희가 와이어프레임이나 이런 것들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둔탁한 느낌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북이로 한번 해서 게임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게임방이 생성이 되면 바로 이렇게 게임방으로 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방 코드를 이제 누르면은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다른 핸드폰으로 한번 접속을 해가지고 참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방 참가하기를 통해서 한번 참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선택을 하고 게임방을 참가해 보겠습니다. 위 알림이 뜨고요. 방금 여기 화면에서도 참가를 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 제가 참가자 목록을 2명으로 했어야 했는데 8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누르면은 되는 상황인데, 일단 요 정도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팅을 통해서 저희가 바이브 코딩의 비즈니스 로직을 담아서 구글 로그인과 배포까지 완료하는 이런 과정을 한번 거쳐봤고요. AI 에이전트를 활용을 해서 코드 작성을 거의 하지 않고 개발을 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는 비즈니스 로직을 조금 더 좋은 기획안으로 만들어서 다양한 유저 플로우들을 직접 테스트하고 구현하는 것까지 에이전트가 할 수 있도록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